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되면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경술국치령 슈이고츠라 불리며 조선의 주권이 공식적으로 상실된 날이었습니다. 이후 일본은 조선의 통치를 위해 조선총독부를 설치했습니다. 초대 총독은 일본 육군대장 데라우치 마사타케 스네짱이었으며 그는 본격적인 무단통치 우도한 덤즈 체제를 시행했습니다. 무단통치는 말 그대로 군사적 강압에 의한 통치였습니다. 일본은 헌병경찰제를 도입하여 군인이 경찰의 역할을 겸하게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는 헌병분견소가 세워졌고 일본군 출신 헌병이 백성의 일상생활까지 감시했습니다. 조선인의 집회, 언론, 출판, 이동까지 모두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의심을 받아도 체포나 구타가 뒤따랐습니다. 1910년대 조선은 철저한 군사통치 아래 놓였습니다. 일본은 무단통치를 제도화하기 위해 헌병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했습니다. 이는 일본군이 동시에 경찰의 권한을 가지는 제도로 조선인들의 생활 전반을 강압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헌병은 단순한 치안 유지가 아니라 정치사상 언론 교육까지 감시했습니다. 헌병은 구타와 체포, 신문을 일상적으로 자행했고 조선인에게 법적 절차나 항변의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헌병경찰제의 상징은 헌병분견소였습니다. 조선 전역에는 약 700여 개의 분견소가 설치되었으며 조선인 한 명당 헌병 한 명이 감시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헌병은 신분증을 검사하고 의심되는 사람을 즉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특히 언론과 출판은 철저히 검열되었고 반일적인 발언은 처벌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신문사인 대한매일신보와 같은 민족 언론은 폐간되었고 언론의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학교에서도 군사식 훈육이 강화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교육칙어를 매일 암송해야 했습니다. 교사들은 일본어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강요받았고 조선어를 사용하는 학생은 체벌을 받았습니다. 교실에는 일본 천황의 초상이 걸려 있었으며 매일 아침 일본식 예식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교육 통제는 조선의 정체성과 언어를 서서히 지워나가는 수단이었습니다. 조선 사회의 모든 질서가 일본식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재판은 일본법을 따랐고 경찰서장은 일본인이 맡았습니다. 심지어 마을 이장과 같은 하급 행정직도 일본 헌병의 통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헌병을 산 사람보다 무서운 존재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비밀리에 항일신문을 배포하고 독립자금을 모으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압적인 통치는 결국 저항의 불씨를 키우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본은 법과 제도를 개편하며 식민지 지배의 틀을 공고히 했습니다. 1911년에는 조선교육령을 공포해 조선인의 교육을 철저히 통제했고 학교마다 일장기를 개양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교과서에는 일본 천황을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조선어 과목은 점차 축소되거나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조선인의 민족의식을 약화시키기 위한 체계적 정책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은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 조선의 토지를 재분배한다는 명분으로 대부분의 농지를 일본인 지주와 회사에 귀속시켰습니다. 수많은 조선 농민들이 하루아침에 소작농으로 전락했고 생계의 기반을 잃었습니다. 1910년대 초반의 조선 사회는 철저히 침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총독부 청사는 식민 지배의 상징으로 경복궁 자리에 들어섰고 사람들은 궁궐의 폐허를 바라보며 나라 잃은 서름을 삼켰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억압의 시대는 동시에 저항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은 훗날 전국적인 항일운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919년 3월 1일 조선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억압은 결국 폭발했습니다. 일본의 무단통치는 10년 가까이 지속되며 민중의 분노를 쌓아왔고 그 결과 전국적인 항일운동인 3.1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은 일제의 군사통치의 정면으로 저항한 조선인들의 대규모 비폭력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운동의 발단은 1919년 1월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발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은 독립국이며 조선인은 자주민이다라는 문장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 움직임은 국내 지식인과 종교인에게 전해졌고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의 지도자들이 연합하여 독립선언서를 준비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 서울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조선의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학생, 상인, 농민, 종교인 등 신분과 계층을 초월한 수많은 조선인들이 거리로 나와 대한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당시 참가자는 약 200만 명에 달했으며 약 2,000회 이상의 만세 시위가 전국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무자비하게 진압했습니다. 헌병과 경찰, 일본군이 총을 쏘고 곤봉을 휘둘러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7,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15,000명 이상이 부상당했으며 45,000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의 무단 통치 체계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통치 방식을 바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30.1운동은 이후 문화 통치로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겉모습만 달라졌을 뿐 실질적인 독립은 여전히 요원했습니다. 30.1운동은 조선 민중의 민족의식과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린 사건으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직접적인 동력이 되었습니다. 1910년대의 암울한 무단통치 시대는 30.1운동을 통해 비로소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30.1운동 이후 일본은 조선 통치 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 여론의 비난이 거세지고 조선 내 저항이 확산되자 일본은 이전의 군사적 강압 정책을 일부 완화하는 문화 통치화와 덤즈를 표방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자유와 자치를 확대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식민지 지배를 더욱 교묘하고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였습니다. 1920년 일본은 헌병경찰제를 폐지하고 일반 경찰 제도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했습니다. 경찰 조직은 여전히 일본인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조선인은 하급직에 머물렀습니다. 고문과 감시는 여전했으며 언론과 출판의 자유 역시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 일본은 조선신문령을 폐지하고 일부 신문 발행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신문은 언제든 검열과 정간의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일본의 비판적인 기사나 민족운동 관련 내용이 실릴 경우 즉시 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언론의 자유는 통제된 틀 안에서만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조선교육령을 개정해 조선인에게도 일정 수준의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어 중심 교육이 강화되었고 조선어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 전락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천황 숭배 의식이 지속되었고 교사 임명권도 총독부가 독점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문화 통치는 무단 통치의 연장선상이었으며 그 형태만 부드러워졌을 뿐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된 틀 속에서도 민족의식은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시민과 학교를 중심으로 계몽운동이 일어나고 학생과 지식인들은 비밀리에 독립운동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문화통치는 조선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고 오히려 새로운 세대의 저항을 키워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20년대 이후 일본의 문화통치는 조선 사회의 저항을 완전히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30.1운동 이후 형성된 민족의식은 학생노동자 지식인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통제의 강도를 높일수록 독립을 향한 움직임은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이 시기는 조선의 독립운동이 조직적이고 다각도로 발전한 시기였습니다. 1919년 상하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임시정부는 김구, 이승만, 이동휘 등의 지도 아래 외교활동과 군사훈련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은 일본의 주요 시설과 인물을 공격하는 무장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920년에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봉오동 전투, 이어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 대첩이 일어나 일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승리들은 조선 민중에게 강력한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학생과 노동자를 중심으로 항일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1926년 610만세 운동은 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났으며 일제에 대한 학생층의 저항 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이후에도 사회주의 계열의 노동운동, 농민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며 독립운동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졌습니다. 일본의 통치는 더 이상 절대적 권위를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1930년대에 접어들며 일본은 다시 군국주의로 회귀했고 무단 통치와 유사한 강압 정책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1910년대의 조선과는 달랐습니다. 이미 민족의식은 깨어 있었고 조선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역사를 지키려는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1910년대의 무단 통치는 단순한 억압의 시대가 아니라 조선 민중의 저항 의지를 단련시킨 시기였습니다. 그 시련 속에서 조선은 나라를 잃은 백성에서 독립을 향한 국민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은 해방의 날까지 이어지게 됩니다.